안녕하세요. 시니어 행복발전센터 다도 홍차 이야기 강사 고외숙입니다. 본 영상은 공익 목적으로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방송이 원활하지 않더라도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17세기 유럽 상류층의 홍차 문화가 전파되어 서민층에도 보급되면서 일상생활의 변화가 되어 새로운 홍차 문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홍차 문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포르투갈 공주 캐서린은 영국 국왕 찰스 2세와 결혼할 때 혼수로 차와 함께 중국제 티세트도 가지고 왔습니다. 당시의 찻잔과 잔받침은 중국 디자인을 모델로 하여 손잡이가 없는 찻잔과 접시로 되어 있었습니다. 중국이나 일본에서 들여온 손잡이 없는 찻잔에 차를 따르면 뜨거워서 받침 접시에 차를 조금씩 옮겨 부어 식히면서 마셨는데 홀짝거리는 소리를 내며 마셨다고 합니다. 초기 유럽의 잔받침은 차를 따라서 식히기 위해서 지금보다 상당히 깊은 모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받침 접시로 마시기 때문에 스푼은 설탕을 넣고 저은 후 접시 위에 올려놓지 않고 찻잔 안에 넣어두는 것이 올바른 매너였습니다. 또 잔이 작아서 잔을 다 비우면 몇 번이고 더 마실 수 있었으며 충분히 다 마셨다는 것을 표현할 때는 스푼을 잔 위에 올려놓거나 스푼으로 찻잔을 가볍게 두드려 하인에게 신호를 보내 치우도록 했다고 합니다. 부의 상징인 차를 마시는 문화가 왕실과 귀족 사이의 생활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되자 귀족들은 고가품인 차를 열쇠가 달린 보석 상자 같은 곳에 보관했습니다. 이것을 캐디박스라고 하며 거북이 등딱지나 은으로 장식했습니다. 차를 내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네덜란드식으로 찻잎을 은으로 만든 포트에 넣고 물을 부은 다음 불에 올려 끓여내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처럼 주전자 모양의 작은 티포트에 찻잎을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 우러내는 방법입니다. 당시의 포터는 작아서 뜨거운 물을 계속 보충하면서 여러 번 우러 마셨습니다. 이때 사용했던 것이 작은 구멍이 뚫린 은재 모터 스푼인데 이것을 이용해서 찻잎을 떠냈습니다. 모터 스푼은 나중에 차를 걸러내는 스테이너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귀족들의 티타임은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시작하여 밤에 침대로 들어가기까지 하루에 6번이나 7번 이어졌습니다. 귀족 계급과 서민 사이에는 차를 마시는 습관과 매너 등의 확연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우선 귀족의 차 문화가 도대체 어떤 것이었는지 18세기, 19세기 티타임의 모습을 아침부터 밤까지 순서대로 소개하면, 얼리 모닝 티, 이른 아침 하인이 침대까지 티 트레이에 올린 따뜻한 홍차를 가져다 줍니다. 눈을 뜨자마자 우선 목을 축이는 것이지요. 블랙퍼스트, 아침에 일어나 잉글리시 블랙퍼스트를 먹습니다. 메뉴는 신선한 주스, 계란 요리, 햄, 소시지, 말린 생선, 빵, 과일 그리고 신선한 우유를 넣은 홍차입니다. 11:60, 아침 식사가 끝나면 옷을 갈아입거나 화장이나 머리 정리를 하면서 하루의 일과를 생각합니다. 그럴 때 한 잔 마시는 홍차이지요. 런치티, 잉글리시 블랙퍼스트를 배불리 먹은 후에 만복감이 남아있으므로 점심 식사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대신 티 바스켓에 홍차와 과일이나 과자를 넣고 피크닉을 나갑니다. 그 사이가 하인들의 오후 휴식 시간이었습니다. 애프터눈 티. 19세기 중반 7대 베드포드 공작 부인 안나에 의해 퍼진 습관입니다. 아침 식사는 풍성하게 먹고 점심 식사를 먹지 않았기 때문에 저녁 식사 시간이 되기 전에 배가 고파집니다. 안나는 친구들을 불러 홍차의 과자를 대접하는데 이것이 창류 사이에 퍼져 있는 티푸드에 홍차가 곁들여지는 애프터눈 티가 되었습니다. 하이티. 하이티는 고기 요리를 곁들인 차라는 의미도 있고 정식 디너가 아닌 가볍게 때우는 저녁 식사를 말하기도 합니다. 스코틀랜드 지방에서 시작했으며 하이티의 하이는 애프터눈 티 전용으로 사용된 낮은 티 테이블이 아니라 식탁에서 홍차와 가벼운 식사를 한다는 의미에서 온 것입니다. 하이티는 고기나 감자 요리에 설탕이 들어간 홍차를 마시는 서민들의 저녁 식사를 의미하는 말이지만 귀족들이 연극이나 음악회를 참관하는 도중 잠시 쉴 때 마시는 홍차를 하이티라고 불렀습니다. 나이트 캡티. 밤늦은 시간 침대에 들어가서 자기 전에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마시는 홍차를 말합니다. 얼리 모닝 티와 마찬가지로 하인이 날라다 주는 차입니다. 영국 서민층의 홍차 문화는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드나들던 커피하우스는 남성만 출입할 수 있는 금요의 장소였으므로 일반 여성은 차를 접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유명한 홍차 기업 트와닝스를 설립한 토머스 트와닝은 1717년 찻집이 아니라 집에서 끓여 마실 수 있는 찻잎을 판매하는 가게 골든 라이온을 열었습니다. 이제 차는 일반 가정주부의 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차는 포목이나 모자, 제복용품을 파는 부인용품점에서도 팔게 됩니다. 이 무렵부터 홍차를 맛있게 우리는 법 등을 적은 광고, 팜플렛이나 소책자가 나왔고 지금 흔히 말하는 골든룰이 정해집니다. 당시에 차 우리는 법은 티포트에 찻잎을 넣고 우선 뜨거운 물을 반 정도 붓고 찬물이 진해지면 뜨거운 물을 보충하는 식으로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일반 서민에게도 차가 보급되자 중국에서 수입한 차만으로는 수요를 충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질이 나쁜 찻잎과 함께 밀수한 위조차가 유통되게 됩니다. 차 상인 중에는 귀족이 사용한 찻잎을 하인으로부터 싸게 사들여 그 속에 낙엽이나 버들잎 등을 섞어서 팔기도 했습니다. 심한 것은 전혀 찻잎이 들어가지 않고 나뭇잎이나 풀, 톱밥 등이 약품을 써서 착색한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온 녹차는 착색된 것 등 가짜가 많아서 신뢰를 잃게 되었고 홍차가 일반화되는 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19세기 중반 인도에서 아쌈티가 동인도 회사에 의해 런던 시장으로 들어옵니다. 아쌈티는 중국에서 온 차에 비하면 진하고 홍차다운 자극이 분명했으며 탕색은 붉은색이라기보다 오히려 커피와 비슷한 검은색에 가까워 블랙티라는 이름이 어울립니다. 힘든 노동으로 강한 자극을 원하던 서민들은 홍차는 될 수 있는 한 지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쌈티는 적극적인 환영을 받게 됩니다. 진한 아쌈티에 설탕과 우유를 넣어 맛깔스러운 크림 브라운을 내는 홍차는
고된 노동에 시달리던 이들에게 휴식과 영양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서민들도 하루에 6, 7회씩 홍차를 마셨습니다. 얼리 모닝티.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사람들은 도시로 몰려들었습니다. 이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일터로 나가야 했죠. 일터로 나가기 전 난로 옆에서 뜨거운 홍차를 마셨습니다. 한 잔은 자신이 마시고 또 한 잔은 침대에서 자는 아내 옆에 놓고 나갔습니다. 블랙퍼스트. 일터에 도착하면 빵이나 비스켓을 먹으면서 홍차를 마시는 것으로 아침을 때웠습니다. 집에 있는 부인의 아침 식사도 소박한 음식과 홍차였습니다. 1160. 정오 전에 일을 잠시 쉬고 한 잔 마시는 홍차입니다. 산업화로 인해 오염된 물을 그대로 마실 수 없으므로 결국 끓여야 했고 거기에 홍차를 넣은 후 목을 축였습니다. 런치티. 점심 식사도 빵이나 소시지 같은 간단한 식사였습니다. 이때도 역시 홍차를 곁들였습니다. 애프터눈티. 쉬는 날에는 가족과 오후에 홍차를 즐길 수 있습니다. 스콘이나 머핀 등 구운 과자 위에 치즈나 샌드위치도 먹었습니다. 실내에서뿐만 아니라 교회나 정원에서도 가든티를 즐겼습니다. 하이티. 서민의 식문화에서는 생긴 습관입니다. 간단한 저녁 식사에 빵과 치즈, 고기 요리 등을 함께 먹었기 때문에 미드티라고 불렀습니다. 남성들은 홍차나 술을, 여성과 어린이들은 홍차를 곁들였습니다. 나이트 캡티. 추운 밤 침대에 들어가기 전에 몸을 따뜻하게 하는 한 잔입니다. 몸과 마음의 피로를 푸는 민트를 첨가하기도 했습니다. 홍차의 나라 영국은 홍차 산업과 더불어 도자기 산업이 크게 발전한 나라입니다. 홍차 문화는 자연스럽게 홍차를 즐기는데 필요한 도자기의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도자기는 생활용품이면서 그 자체로 예술품이었으므로 유럽의 생활문화에 큰 영향을 줍니다. 차와 도자기는 유럽인들의 생활 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켰습니다. 귀족들만 구할 수 있는 매우 비싼 도자기 찻잔을 가지는 것은 높은 사회적 위치를 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귀족들은 자신의 초상화를 그릴 때 손에 도자기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17세기 후반 귀족들은 그 귀중함 때문에 자신의 찻잔과 잔받침을 세틴으로 안감 처리한 특제 가죽 케이스에 넣어서 휴대하고 다녔습니다. 영국인들은 고가의 수입품인 중국제와 똑같은 도자기를 원했습니다. 오리지널 중국제를 담지 않았으면 흥미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중국제 도자기의 대부분은 블루와 화이트로 물들인 청아백작이었습니다. 이 블루와 화이트에 대한 애착은 300년간 계속되게 됩니다. 유럽인들이 그토록 선망하던 중국의 도자기 제조법은 오랫동안 비밀을 유지했습니다. 유럽인들은 도자기 생산의 세 가지 핵심 비밀, 즉 도토와 유약 그리고 굽는 온도를 알아내기 위해 심려를 기울였지만 동량의 자기와 같은 수준에 이르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오랜 우여곡절을 거쳐 마침내 불순물이 적고 가소성이 뛰어나며 구워도 흰색을 유지하는 점토를 발견하고 높은 온도에서 녹아내려 유리질화되는 유약의 성분을 알아냈으며 1300도라는 고온을 내는 수준에 다다르게 됩니다. 1709년에 마이센 자기가 처음으로 만들어졌는데 영국은 독일이나 프랑스의 도자기 회사보다 기술 혁신이 늦었습니다.
게다가 무역상의 제한에 의해 영국에서는 독일제 자기는 판매될 수 없었습니다. 반대로 중국제 자기는 영국에 대량으로 수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자기는 영국 도자기 산업의 발전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또 정치적으로 깊은 관계를 가진 네덜란드로부터 네덜란드의 도예가들이 건너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델프트 웨어 도자기 영국 초기의 도예에 영향을 줍니다. 처음에는 손잡이 없는 찻잔과 기타 테이블웨어의 대부분이 중국제를 흉내내 만들어졌습니다. 18세기 유럽 자기는 현대 자기보다 부드럽고 가벼운 것이었습니다. 100점토와 잘게 부순 유리를 썼고 1100도에서 구웠습니다. 이 자기는 깨지기 쉬워서 뜨거운 차를 직접 부으면 잔이 미세하게 갈라졌습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 먼저 차가운 우유를 넣는 풍습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견고한 자기인 본 차이나를 사용하는 지금도 이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처럼 찻잔에 손잡이를 만들게 된 것은 18세기부터입니다. 홍차처럼 산화 발효시킨 차는 고온에서 우러내므로 찻잔이 뜨거울 뿐만 아니라 잔의 크기가 커지면서 필요상 손잡이가 만들어졌습니다. 1770년 조지아 웨지우드는 크림웨어 양산에 성공했습니다. 치밀하게 성형된 잔에 투명한 유약을 칠하여 아름다운 크림색 도기를 만든 것입니다. 18세기 말인 1798년에 대량 생산에 적합한 본차이나가 만들어졌습니다. 실제로 동물의 뼈 성분이 들어가는 본차이나는 가볍고 투명감이 있으며 튼튼했습니다. 웨스트 공방에서는 영국에서 처음으로 상업적인 선물용으로 조지 2세와 조지 3세의 초상이 전사법으로 그려진 머그잔이 생산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 퀸 엘리자베스 2세나 그 가족을 묘사한 잔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전사법과 본차이나 기술은 19세기 영국 도자기 산업이 고품질 테이블웨어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로얄 털튼, 웨지우드, 앤슬리, 헤랜드 등 명품 도자기를 생산하는 유럽은 이제 동양이 독점하던 도자기 산업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오늘 차 한잔 하실까요? 오늘 준비한 차는 TWG의 미드나잇 하우티입니다. TWG의 미드나잇 하우티는 자정에 맞춰 향기로운 열대 과일과 섬세하게 포함된 카페인이 함유되지 않는 홍차를 마법처럼 주입하여 몸과 마음을 편하고 새롭게 하면서 파인애플 조각과 파파야, 레몬그라스, 메리골드가 섞여 있는 가양차입니다.
오늘 수업 어떠셨나요? 수강 신청하신 분 중 수업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수요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 사이 카카오톡 1대1 채팅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보고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